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23년 신년 새해가 지난 지가 이제 보름이 지났습니다. 구정인 1월 1일 정월 초하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 자생춘란을 늘 애호하고 배양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품종의 개체들을 산채해보고 키워보고 꽃을 피워보면서 나름대로의 정리된 난초에 관련된 그 품종에 따른 마음의 느낌을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난의 이해와 사군자에 관련된 말씀을 제가 재배하고 있는 품종 중토를 영상 올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길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느낌도 깨달음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을 품종별로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국 자생춘란은 사군자의 한 품종으로서 여배와 화해로 이렇게 크게 분류해서 나뉩니다. 여배의 형태와 그 다음에 그 여배의 형태와 무늬에 따라서 깊이 보고 또 심중히 관찰해 보면 난초 속에서 그 형태와 무늬 속에서 인간의 삶에 큰 의미와 교훈이 또 깨달음이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시세와 가격을 떠나서 그리고 투자와 재택을 떠나서 나름대로의 난초를 그 애배하고 또 관리하면서 신화를 보고 꽃을 피우는 그런 긴 여정에 있습니다. 83년도 때부터 교수로부터 제가 추천을 받고 우리 동기들이 함께 전라도 또 충청도 경상도권으로 1박 2일 2박 3일 산책을 다니면서 터득하기 시작한 것이 1983년도니까 한국 출란의 초창기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동기 중에는 몇 분이 저와 같이 난초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품종들을 만나면서 처음에는 품종의 이름을 지어주지 못했고 또 개체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출란으로만 그냥 지켜보고 때로는 보세나 수석의 전시회장에 중간중간에 끼워서 전시를 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품종에 대한 정확한 명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제 에란인들이 전국적으로 이제 수가 늘어나면서 또 상인들의 또 관련이 또 이렇게 매매를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품종에 대한 이름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정리된 품종의 이름을 가지고 나름대로 느끼고 깨달은 바가 있고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이기 때문에 정리해 본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난초의 그 품종의 출발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동의하시리라고 보는 산반 있지요. 산반. 산반은 그 문양으로 봤을 때 선이죠. 선. 산반은 선입니다. 선. 다시 말하면 줄이죠. 줄. 그래서 산반은 선이다. 저는 그렇게 봤고 그 선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제가 풀어봤습니다. 자연 만물의 질서에는 넘어야 할 선이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질서를 지키며 살아야 하는 선이 있음을 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반은 선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서와 서반입니다. 서와 서반은 맑음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했습니다. 늘 난실에 드나들면서 주로 보는 것이 이제 산반이고 그 다음에 서반이 개통들이 많은데
서와 서반을 볼 때는 저는 늘 볼 때마다 맑음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포괄적인 측면에서 같은 서개체로 이렇게 봅니다. 무늬색이 바탕색과의 경계 없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틀리지 않음을 말하고 자신을 더 드러내려 하지 않고 서로 적당히 자기의 특성을 표현하게 되는 맑고 청아함이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서와 서반의 이 모습에서 맑음이다. 저는 이렇게 늘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와 서반 이어 서호반이 있지요. 그 다음에 이 서호반은 어울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 바탕색 안에서 여러 개의 무늬가 경계 없이 혼재하여 나타나 있습니다. 서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인 공동체임을 깨닫게 하는 어울림이다. 저는 이렇게 서호반을 보면서 늘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 다음에 품종이 이제 호피반입니다. 호피반은 경계선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범호자를 썼지만은 다시 말하면 호랑이의 그 무늬와 닮았다 해서 호피반이라 하는데 늘 호피반을 볼 때마다 경계선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비슷한 형태의 무늬가 같아 보이면서도 서로 다른 무늬로서 또 다른 독립된 개성, 즉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같이 가지만은 악한 일이나 부정한 일에는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타협하거나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 호피반을 보면서 경계선이다라고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피반입니다. 뱀사자를 쓰는 것이지요. 그래서 뱀의 이제 문양을 닮았다 해서 사피반이라 하는데 사피반을 볼 때마다 저는 협동단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같은 모양의 여러 무늬가 각각 독립적으로 모여 있고 하나하나의 개체는 약해 보이지만은 힘을 합치면 강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요. 그러나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사피반을 볼 때마다 여러 문양들이 한 바탕에 모여서 따로따로의 개체로 보이기 때문에 협동단결이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늘 느낍니다. 그 다음에 복륜입니다. 복륜은 울타리다 이렇게 봅니다. 울타리. 테두리는 울타리로 볼 수 있지요. 울타리는 또 보호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국민이 나라를 지키면 나라는 국민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내어줍니다. 부모가 가족을 위해 보호막이 되어주면 가정은 가족 모두의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확실한 지킴이가 되면 결국 남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보호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륜을 볼 때마다 저는 울타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중투입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투의 모양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중투는 하나의 중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는 길이 막히면 답답하지요. 막혀있는 길이 열리면 희망이 보입니다. 동맥을 큰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중심을 잡고 있는 새끼리 통로를 열어서 전체를 원활하게 해주는 일종의 사명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투를 볼 때는 동맥을 보는 듯이 중심이다 이렇게 저는 느낍니다. 그 다음에 단엽입니다. 단엽은 단엽종과 같은 입장에서 평등이다 이렇게 봅니다. 평등.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 있습니다. 서로 닮은 종들끼리 누가 큰지 또 잘났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서로에게 비생산적이라고 여깁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상대를 존중하면 평등이 되고 서로의 상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엽이나 단엽종은 한마디로 평가를 한다면은 평등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사군자라는 말이 있지요. 사군자는 세한 사무 중에 매화, 대나무에
국화와 난초를 더한 것으로 명나라 때 진계유가 매란국죽 사보에서 매란국죽을 사군자라 부른 데서부터 비롯이 됐다고 합니다. 매는 매화의 매자지요. 그 다음에 난초는 난초난자고, 국은 국화국자며 죽은 대나무죽자입니다. 그래서 매란국죽입니다. 흔히 이 매란국죽을 절개와 명예를 중시하는 문인이나 선비들이 그림사화로 그려뒀다고 하지요. 이 매란국죽이 지닌 특징들이 마치 인간으로서 높은 덕과 인품을 가진 군자와 비슷하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해보면 매화입니다. 매화. 매화 매자에 꽃화자 매화. 매화는 이른 봄의 추위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추위를 이기고 꽃을 피운다 해서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매화는 시나 그림의 소재로 많은 선비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난초난자의 난초입니다. 난초는 깊은 산중에서 은은한 향기를 멀리까지 퍼뜨리는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난초입니다. 향이 짙지는 않지만 여러 난초들이 모여서 꽃을 피우면 그 향기가 아주 고고하고 멀리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난초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향기로 자신을 알리는 것입니다. 전시회를 가보면 전시회에 여러 꽃들이 피어서 전시된 3월에 가보면 그 향기가 극하게 전체적으로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난초 향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군자 또는 높은 인품으로서 주의를 감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상이 담겨 있는 꽃이 난초꽃이고, 난초의 여배나 꽃을 볼 때에는 그 기상과 기품이 그 인품이 그 고고하고 그 향기와 같이 널리 퍼져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느낌 있게 보여주는 것이 난초이지요. 그 다음에 국화입니다. 국화는 늦은 가을에 첫 추위와 서리를 무릅쓰고 늦게까지 피는 꽃이 국화입니다. 꽃들이 다투어 피는 봄에 또는 여름에 피지 않고 날씨가 차가워진 가을에 국화는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선조들은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지키는 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사군자의 하나가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나무지요. 대나무. 대나무. 다시 말하면 이제 대나무의 죽, 대나무 죽자를 써서 대나무. 이 대나무는 그 사군자 중에 겨울을 상징합니다. 사시사철 잎이 지지 않는 까닭에 겨울에 푸르름이 더 빛나는 나무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는 시골에 가보면 이 시골집 주택가 담벼락에 또는 뒤턱에 작은 야산에 이렇게 많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부터 시골에 가보면 대나무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이 때문에 대나무는 매화, 소나무와 더불어서 세한사무라는 이름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군자 중에 매란국죽,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이 네 가지의 품종이 많은 역사의 인물 성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그림으로 그려지고 또 시에 또 곁들여서 그려지는 사랑받는 꽃과 나무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난초는 특별히 깊은 산중에 있으면서도
아주 그윽한 향을 멀리 풍깁니다. 자신의 실체를 알리듯이 높은 인품으로 주의를 감화시켜야 한다는 그런 이상을 품고 있고, 매사에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일거수일투족 언행심사에 이 절개와 그 다음에 예를 갖추고 덕과 인품으로서 살아가야 됨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군자 중에 저는 특별히 난초를 이제 자생지에서 또 신화철에는 신화가 올라오는 새 생명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고, 또 이제 10월부터 또 3월까지는 산에 가보면 꽃들이 망우리가 되어서 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생지에 그 난초가 많은 곳에 꽃들이 많이 피어나면 한 나무에 많게는 한 10여 꽃들이 피고, 적게는 뭐 하나 내지 2개 정도도 피우는데, 그 상태에 따라서 꽃이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많이 피기도 합니다. 그런 데를 가보면 정말로 이 사군자의 난초의 상징적 의미를 깊게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코를 대서 냄새를 맡아보면 그 향기가 너무나도 그윽하여 많은 그런 그 느낌과 또는 편안함과 또 이렇게 사군자의 의미를 새기면서 소나무 밑에서 먼 산지를 바라보고 또 올라왔은 만큼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산행을 하고 난초를 만나서 꽃을 바라보고 많은 깨달음과 느낌을 갖고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명품을 만나고 또 품종 좋은 것을 만나야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산에 오르면서 사군자의 난초를 만날 때마다 기품 있는 느낌과 깨달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도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런 정해진 날짜와 시간이 돌아가고 또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지만은 시간은 날짜도 없고 멈춤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앞으로 전진해서 갈 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건강하면 70이요 강건한 80까지 산다 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의미 있는 깨달음으로 다가오는 이런 세상의 환경과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그 삶의 여정을 영예롭고 품위 있게 보내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은 상대가 나에게 맞춰주기보다 내가 상대를 맞춰가는 것이 정말 품위 있는 명예로운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욕심을 버리고 과도하게 그렇게 추구해 가지 않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감사하게 느낌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또 향기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여깁니다. 이제 그 난실에 드나들면서 환경에 따라 때를 따라 만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정해진 그런 품종별 깨달음이 언제나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이것을 교환하고 때로는 그 개체수가 많아서 나름대로의 판매도 하고 있지만은 서로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그 의미 있는 품종의 내용을 설명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인가 때로는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의 짧은 시간들을 취미를 통해서
또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시겠지만 다양한 취미 생활 속에서도 자연과 벗하여 혼자 독단적으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같은 취미를 가진 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면서 또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지금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찬사하면서 또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활기찬 어떤 꿈과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씩 걸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 단체의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의 한국자생출란 배행자 중에서 한국 자생출란 그 동호회 청심나누의 회원으로서 또 여러 회원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도 좋은 관계와 또는 생활 속에서 꿈을 펼쳐나가시고 난계의 활성화를 통해서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좋은 취미생활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어 난계가 크게 활성화되고 에라인들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겨울나기 잘 하시고 꽃피는 춘3월에 전시회에서 뵐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